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미세먼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의 온종일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낮 기온이 1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동해상과 울릉도 독도에는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알리는 절기 소설인 오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이 되면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0도 내외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0도, 영덕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일부 유치원에 이어 도내 일부 사립중고등학교의 사유화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채용 과정으로 행정실 직원의 60% 이상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곳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모 교육재단 소속의 남녀 고등학교입니다. 두 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14명, 이 가운데 64%인 9명이 설립자의 친인척인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드러났습니다. 설립자의 며느리에서부터 사촌 동생의 손자, 배우자의 진료까지 친인척들로 채워졌습니다. 또 다른 학교 재단도 이사장의 조카 등 3명이 행정실에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내 사립학교 재단 43곳 행정실에 근무하는 설립자의 친인척은 63명이나 됩니다. 일부 사학재단은 너무 심합니다. 너무 과하게 채용해서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무직원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3개월 전 교육청과 협의하며 협의 없이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사무직원 가운데 3분의 1은 특별 채용되는 등 도교육청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채용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등 강하게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행정실 사무직원뿐 아니라 교사와 교장 등 교원들도 설립자의 친인척이 수두룩합니다. 33개 재단에 45명에 이릅니다. 충분한 검증 없는 친인척 채용에 주변의 우려가 큽니다. 일부 사학에서 설립자의 자녀나 친인척을 교장에 안침으로 인해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낙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립학교의 도를 넘는 친인척 채용의 기반은 사립학교법. 사무직원의 임용을 학교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70조 이항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역대 최대인 1조 2,75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보다 11.1% 증가했고 일반 회계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었는데 시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 확정됩니다. 경주시는 복지정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뒀고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가 보수 참패로 끝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치권은 비대위까지 꾸리고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의 발목을 잡아온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책임지겠다는 사람 없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5달이 지나는 동안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당협위원장이 모두 사퇴했고 물갈이를 위한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조광특위 핵심으로 꼽히던 전원책위원은 비대위와 갈등 끝에 물러났습니다.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친박, 비박 등 고질적인 계파 갈등이 다시 고개 들면서 쇄신에 의문점만 쌓이고 있습니다. 존재가 미약한 영남 다선. 네. 조광특위 위원장은 또 이제 여론조사 돌린 게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나온다니까 이제. 새로운 보수를 외치며 한국당을 나와 만든 바른미래당은 존재감마저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직자 대부분이 그만둔 가운데 유승민 의원이 시당 위원장을 대신하고 있지만 별다른 활동은 없습니다. 지금 직무 대행을 맡고 계시는 거는 맞고요. 아직까지 조직 개편은 전혀 안 했습니다. 6.13 끝나고 당협위원장도 다 지금 끝입니다, 임기가. 대구와 경북은 선거 때마다 특정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며 보수의 성지라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탄핵과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며 쇠락한 보수 정치권은 쇄신은커녕 고질적 병폐를 되풀이하며 보수층의 외면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시멘트 업계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 복구용 시멘트를 지원합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지진으로 전파된 흥해 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포항시와 시멘트 무상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특별 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흥해 지역의 공동주택 복구용 시멘트 4,000톤, 3억 원 상당을 무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 정부가 사용료 해결료 정책 재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경주시와 의회가 원전 주변 지역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회복과 함께 30년 이상 지속된 원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 처음으로 경주시의회 원전특위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과 방패장이 들어선 이후 각종 피해만 커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 등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보관료를 소급 적용하고 정부의 재공론화 추진은 책임 회피라고 주장합니다. 2016년도에 경주시 외곽으로 이제 반송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정부에서 했으면 이걸 지켜줘야지. 이걸 가지고 전국 단위 이제 공론화에 이제 삽입시켜 가지고 정책을 다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또 주민들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이후 폐쇄 등 정부의 원전 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졌다며 탈원전 이후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동경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 해결료에 대한 방사능 오염, 또 여러 가지 불안, 또 집가 하락 이런 것들이 결국 많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가 시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원전특위는 원전 주변 주민들을 시작으로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경주시가 새로 구성하는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이후에 우리 월성 1호기가 중단이 되고 또 고준위 폐기물이 지상에 방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경주 시민과 동경주 주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대응 방안을 우리가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원전 관련 현안이 많고 지역 주민 간 갈등도 여전한 가운데 경주시와 경주시 의회가 어떻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어제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 지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례회에서 탈원전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경북 지역의 각 원전에 무단 방치 중인 사용 후 해결료를 즉시 역외로 반출하고
원전 해체 연구소를 원전 최대 집적지인 경북에 설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어제 전국적으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경주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민노총은 노사 분규를 겪고 있는 경주시 외동읍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고용 안정을 요구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파업, 총력투쟁, 현당투쟁, 승리하자! 민주노총 경주지부 조합원 2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곳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 이후 지난 6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벌써 30여 차례 교섭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곳 조합원 150여 명은 100일을 넘겨 파업을 벌이고 90여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섭하는 상태에서도 대표이사가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정기 교섭을 시행하면서 단 5분 만에 그 교섭이 끝나는 형태도 이루어졌었고 해당 업체는 충남 아산과 경주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매출 4천억 원 규모의 자동차 부품업체로 일본 자본 100%인 외국계 자본회사입니다. GM 사태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노조는 외주화나 생산지 변경 등에 관한 내용은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물량을 임의적으로 계열사라든가 사회로 움직이게 되면 저희 조합원들은 상당한 고용에 대한 불안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은 또 고객사에 대한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사측은 외주화 등 회사 경영 자체에 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며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측이 경영권 침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역시 전면 파업과 철야 농성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앞으로 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주최하는 지역 프로그램 대상에서 포항문화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독도 지도의 증언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이 지난해 8월 14일에 방송한 독도 지도의 증언은 현존하는 다양한 고지도 분석을 통해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굴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논리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가 첫 공식 제기된 2014년 국감. 당시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주민 건강조사 등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실상 제대로 공개된 적이 없었죠. 3년에 걸친 주민건강 영향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MBC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제련소 주변 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3년간 환경부와 봉화군이 1, 2차 두 번에 걸쳐 4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동국대 의대에 건강검진을 의뢰했는데 제련소가 있는 석포면 주민의 38%, 771명의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소변과 혈액에서 나온 카드뮴과 남농도는 우리나라 국민 평균보다 각각 3.47배, 2.08배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농도는 제련소와 가까운 거리일수록 또 제련소 근무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짙게 나왔습니다. 이 중 주민 99명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금속 고농도자로 분류됐습니다. 중금속 노출은 건강 상태로 연결됐습니다. 비염과 결막염, 가래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이가 대조군인 무리하면보다 많았는데 보고서에는 석포 주민들이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등에 노출돼 증상이 유발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중금속 농도 축적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신장과 간장 기능 이상자도 각각 100여 명 안팎의 주민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중금속이 주로 신장 손상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 환경 중에서도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석포면 주민들에서 높은 신장 질환은 중금속에 의해서 유발됐을 가능성이 있다. 9년 동안 암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다른 암에서는 전국 평균을 머물렀지만
신장암 발생률은 전국 대비 2.2배 높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유통되는 포항사랑 상품권 운영 방안 토론회에서 부정유통 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부 자금 유입을 위해 타 지역 판매와 모바일 상품권 시행, 지역 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도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와 가맹점주,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회를 갖고 상품권 관련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서울의 급성 심장정지 환자는 100명 중 13명이 목숨을 건졌지만 경북은 100명 중에 4명만 살아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서울 12.7%, 부산 9.9%, 대구 8% 등으로 대도시의 생존율은 비교적 높았으며 전남 5.1%, 경북은 4.1%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전국 평균 생존율은 8.7%로 2006년보다 4배나 높아졌지만 지역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자 컬링 폭로 사태 속에 의성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빠졌습니다. 국내 최초의 컬링장을 갖고 있고 여자 컬링 선수들을 배출한 고장이지만 사태 해결을 위해 의성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당장 컬링장 운영 문제가 그렇습니다. 정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팀킴의 훈련 장소인 경북 컬링 훈련원. 지난 8일 폭로 사태 이후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의성군이 관리자에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안 받아. 전화를 안 받아요? 예. 훈련원 소유자는 의성군청. 그런데 왜 언제까지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보조키조차 갖고 있지 않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북컬링협회가 훈련원을 위탁 운영하기로 훈련원 건립 당시인 지난 2003년 협약한 이후 의성군은 훈련원 관리 운영에 배제되었습니다. 협약서에는 경북컬링협회가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의성군과 협의하기로 돼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원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선수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완벽하게 분리되길 바랍니다. 보다 못한 의성군이 지난 3월 13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경북컬링협회에 공문을 보내 훈련원 열쇠를 달라고 했지만 8개월이 지난 지금도 묵묵부답입니다. 명목상의 소유자가 의성군일 뿐 김경두 전 부회장 일가를 주축으로 한 경북컬링협회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훈련원 문이 닫힌 사이 컬링 꿈나무인 의성 지역 4개 학교 31명의 학생들도 덩달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라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라돈 측정기 420여 대를 구매해 시군에 지원합니다. 도는 17개 시군 본청과 읍면동에 다음 달부터 라돈 측정기를 비치해 희망자에게 대여할 계획입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능 물질로 기준치가 넘는 라돈이 침대와 온수매트 등에서 잇따라 검출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처음으로 외부 인사인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을 제5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김선욱 이사장은 법제처 처장과 국가인권위 정책자문위원장, 이화여대 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은 제철 장학회로 시작해 학술문화 사업을 통한 아시아 국가 간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추위를 알리는 절기 소설인 오늘 차가운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이 되면 하늘 표정은 맑겠지만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10도 내외에 머물면서 춥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더불어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포항, 경주가 10도, 영덕이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8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오전까지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고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후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하권을 기록하는 곳도 있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 오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